이렇게 피곤한데 이 본인 일 외에 이렇게 다른 일을 봉사로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내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으로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네, 대신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배값이 오른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네. 처음에 기세대로라면은 뭐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 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말부터 이 서서히 예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예. 담배 끊기가 그만큼 어려운가 봐요. 네. 매년 연초가 되면은 금연하겠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 앞에서 또 지인들 앞에서 목표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지금 3월이니까 3개월 정도 흘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연 잘 성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매일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금연 운동 오늘 또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 금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전북금연지원센터 오경재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반적으로 이 금연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흡연이 우리 몸에 나쁘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쁜 건지, 왜 나쁜 건지는 네. 사실 잘 모르거든요. 다시 예. 한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설명을 위해서 좀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건강한 사람과 흡연자의 폐 모습이고요. 바로 네. 비교가 되죠. 그렇습니다. 저쪽 오른쪽은 이제 흡연자의 혈관이고요. 네.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건강한 사람, 비흡연자의 혈관입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딱 봐도 뭐 이쪽이 정상, 이쪽이 좀 심각하게 아파 보이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흡연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환 발생의 위험 요인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2위인 암이라든가 심뇌혈관 질환 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망의 30%, 암 사망의 40%, 특히 폐암 사망의 70에서 80%가 흡연이 기여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네. 사망 규모는 연간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 명, 우리나라는 한 6만 명 정도가 흡연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심각하네요. 수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지난해에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서 금연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다시 이 흡연을 시작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금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2015년도는요, 담배값을 대폭 인상했고, 그다음에 웬만한 장소는 전부 금연구역으로 그렇죠. 지정도 했고요. 네네. 보셨겠지만은 폐암 주세요 이런 아주 살벌한 공익 광고도 광고도 나가고 무섭더라고요, 그거.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담배값에 경고 그림도 도입하기로 결정한 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금연 시도율이 좀 증가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흡연율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흡연율이요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OECD 국가 평균 2배 정도로 평균의 2배. 예, 성인 남자 흡연율은 한 40%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연하는 게 정말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금연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흡연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시 담배를 피우나요? 이렇게 어렵게 금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이제 고비를 못 넘기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3개월 이내에 금연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재흡연을 하는데요. 이제 단기 금연 후에는 니코틴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요. 니코틴 중독이 강력한 금단 증상이라든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잠깐 흡연을 중지하는 것을 금연 성공으로 오인하고 방심한 탓이 크고요. 네. 이때도 금연을 다시 시도하면 성공을 높일 수 있고요. 장기 금연 후에 재흡연하는 경우는 이제 비흡연자가 새로 흡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흡연 친구의 권유라든가 술자리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바른 음주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 금연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금연에 한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네네. 다시 금연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물론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서도 잘 도와줘야 되고 예, 환경 자체를 맞습니다. 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뭐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꼭 금연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흡연은 질환입니다. 네. 실제 그 중독으로 인한 정신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치료는 당연히 금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으로 인한 그 질병 발생이요. 대부분 암이라든가 폐암, 그다음에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이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 금연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흡연으로 인한 어떤 피해보다도 간접 흡연이 그렇죠. 정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것 네. 또한 궁금하거든요. 정말 뭐 네. 피해가 많이 있나요? 맞습니다.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간접 흡연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어요. 이제는 간접 흡연도 이제 그 자유의지를 훼손하는 강제적 흡연이라든가 강요적 흡연으로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간접 흡연의 연기는 주로 이제 불유연인데요. 불유연은 그 주류연보다 대부분 그 인체 유해 물질이나 발암 물질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직접 흡연을 하는 직접 흡연자보다 간접 흡연자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간접 흡연의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든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친구, 그다음에 평생 직장 동료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금연을 해야 할 필요가 또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금연센터에서 뭐 찾아가는 금연버스를 운영한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전북 금연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연버스를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금연버스는 실질적으로 그 상당 공간 외에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싣고 있어서 현장에서 흡연자들의 건강 상태를 바로 체크할 수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나 그렇죠. 정보 노출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날씨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뭐 남성 흡연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흡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금연 클리닉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이 버스에 올라타시면 금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금연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연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금연버스를 운행한 지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대학교라든가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금연버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이 알려지면 보건소라든가 지역사회가 필요한 곳은 어디나 찾아가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위해서 버스까지 직접 찾아가는데 그래도 못 끊겠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금연 캠프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금연 캠프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번 금연에 실패해가지고 개인적 의지로는 금연에 성공할 수 없는 아주 중증, 고도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병원에 입소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 숙박시설에 입소해서 그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 상담이라든가 의학적 치료, 그다음에 건강 진단, 네. 그다음에 영양이나 운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제공하고 있고요. 수료 후에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는 금연도 셀프 하지 말고요. 전문적인 금연 지원서를 헬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프 하지 말고 헬프 받아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금연 캠프에 갔던 사람들 성공률이 뭐 꽤 높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나요? 2015년도 금연 캠프에 수료한 사람들 중에는 현재까지 70% 이상이 그 금연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이렇게 그 성공하는 3%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흔히 뭐 나 금연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때 어느 정도까지를 금연해야 이게 금연에 성공한 걸로 보는지 이것도 좀 아까 궁금해지네요. 고비는 한 3개월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네.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6개월은 금연을 해야 실질적으로 금연 성공률로 잡히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니코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요. 실제 이제 습관으로 딱 굳어지는 어떤 행동학적으로 보면은 6개월이 걸립니다. 네. 6개월. 적어도 6개월은 금연하셔야 성공입니다. 네. 당당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 가족, 뭐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게 이 흡연인데 올 초에 혹시나 도전했다가 실패하셨다면 다시 이렇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좀 기본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 성공은 낮고요. 네. 아예 처음부터 전북 금연 지원 센터라든가 보건소, 그다음에 요즘 지정된 그 금연 병 의원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면 훨씬 더 금연 성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금연하는데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금연을 하시려면요, 서서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격적으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주변, 그리고 예. 주변 환경을 금연 환경으로 싹 바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흡연 욕구가 아주 강할 때는 네. 대체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사탕이라든가 뭐 음료라든가 뭐 이런 지압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고요. 네. 저 중요한 게 그 흡연 친구보다는 금연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우미, 적극적인 도우미를 두시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신 거 잘 새겨 들으셔서 아직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